독해 점수 쉽게 오르지가 않죠. 자, 독해 점수가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것은 본문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답이 안 보여요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격상이 있어서 그래요. 자,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만 보면은 결국은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포인트인데, 먼저 본문을 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단어를 모르더라도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결론을 보는 그런 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요약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두 번째는 질문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질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그냥 건너뛰지 말고 범위, 이 질문의 범위를 아주 주의 있게 보면은 답이 좀 더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이 선택지에 대한 연구예요.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다른 말로 바뀌어 있는가,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는데 답이 안 보여,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본문 그리고 질문, 선택지에 대해서 균형 있는 공부를 하시면은 성적이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청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알면은 그 단어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 단어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다른 것이 전혀 안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해를 듣는 목적을 갖고 들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본문의 단어가 아니라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문제별로 포인트를 잡아서 듣는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점수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더 잘 들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과제 수행의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금 뭘 하라고 말하는 거지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단어가 아니라 그 지시사항이 들릴 수가 있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얘기되기 때문에 나보고 지금 뭘 드러내라고 라는 마인드로 들으면은 단어가 아니라 그 포인트가 잡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의 테마가 무엇이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테마가 무엇이지? 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드러낸다면 몇몇 단어가 들리지 않더라도 전체의 내용이 파악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문제사, 문제오도 각 주제를 그리고 각 문제의 형태를 정확히 알고 듣는 연습을 한다면 점수가 확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리 젊은 수강생들 중에 그 독해 지문에 그 자신감이 없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일본어를 공부할 때 들으면서 우리가 일본어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다독하는 습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다독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왜냐하면요, 자기가 알아듣던 단어도 그 한자어로 독해 지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소에 일본어 지문을 많이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그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로 그 문제입니다. 선생의 생각으로는 독해 질문 유형별로 우리가 답을 찾는 요령을 터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해 질문 유형 중에 제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필자의 생각과 필자의 주장과 의견을 물어보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내용 파악 문제,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 의미 해석 문제, 지시어,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그 문제 질문 유형별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그 질문 문제 유형별로 답을 찾는 요령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아마 독해 그 문제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독해 문제 잘 풀고 싶으시죠? 독해 잘하고 싶으시죠? 자, 그러기 위한 우리 팁 2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지나친 어휘, 문법 해석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 중에 여러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은, 자, 선생님 저는 해석을 하지 못해서 풀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 경우 저는 대반문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국어는 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풀지 못하는 걸까요? 자, 우리나라 국어는 해석되죠? 근데 왜 못 풉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해석 하나. 자, 조사 하나하나의 해석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볼 것. 자, 중요한 것은 번역을 하기 위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자신의 생각을 버린다. 자, 그리고 또한 문장의 읽기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독해라고 하는 과목, 특히 읽기라고 하는 과목은 학습자 내부에서 자,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루고 있는 또는 행시하고 있는 고독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자, 일반적인 상식, 자, 또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문제를 풀이를 하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 자, 그 다음에 필자의 심정으로 읽어내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놓치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본문에 충실할 것, 자, 필자의 심정으로 문제를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청해 문제 잘 풀고 싶으시죠? 자, 무엇보다도 잘 듣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팁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일본어의 소리에 많이 음성 노출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 보면 소리가 너무 빨라서 훅 지나가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한 번 단어에서 막히면 뒤에가 백지가 돼서 완전히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 경우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음성 노출을 시키지 않고 자, 일반적으로 문법이나 독해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이 소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로 되지 못하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스피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드라마나 자, 그리고 토크쇼 좋습니다. 자, 뉴스 같은 것들이 음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스피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중요한 것은 학습을 하기 위한, 청해 학습을 잘하기 위한 두 가지의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리를 받아 적는 디텍션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의 자, 청해 듣기의 스트래티지, 자,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부분만이 캐치해서 듣는 정보를 캐치하기 위한 전략, 자,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 음성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전략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은 역시 음성을 캐치해서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소리 받아 적기를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자, 수업료가 50만 원 든다. 자, 약 50만 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약 50만 원 든다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것을 때로는 학생분들이 약 50만 원 듣는다라고 해서 150만 원으로 의미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역시 음성적인 특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중요한 부분의 흐름을 캐치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쉬워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자, 독해나 청해 두 과목 모두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끝없는 노력. 자, 그리고 2급을 합격을 목표로 해서 학원에 오신 이상, 자, 공부를 하신 이상 절대적으로 N2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손에 넣는다는 것. 자, 그리고 또한 공부를 방해하는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독해청에는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단어를 많이 하는데 문장, 독해라든지 청해에서 흐름을 놓쳐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많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요. 독해도 그렇고 청해도 그렇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흐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답의 냄새를 맡는다 그러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제 언어식 강의는요, 일단은 언어지식이라는 게 문자 어휘 파트하고 문법 파트가 있는데, 문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한자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한자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를 일단은 우리나라 한자와 익숙해지면서 일본어 한자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업을 많이 하고 그렇게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사별로 정리하는데
동사, 부사, 형용사, 뭐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풀이하고 외우고 반복되는 이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법은 N2에서 필요한 문형 한 170여 개를 문제풀이 중심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반복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또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험장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만들게끔 하는 것이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독해가 참 어려운 부분이면서 또 의외로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자를 또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종합된 게 이제 독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의외로 쉬운 거는 그 독해 지문을 잘 보시면 그 안에 답이 결국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글쓴이의 어떤 의도랄까, 어떤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지문 맨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면은 그 결국 그 독해 지문의 핵심은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은 충분히 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해는 단기간에 되지가 않죠. 오랫동안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일본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 현지에 가셔서 생활하시면은 뭐 매일매일 일본에 노출되니까 잘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어를 생활화하는 거죠. 즉 예를 들면은 드라마를 봐도 일본 드라마를 보고, 또 노래를 들어도 일본 노래를 들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본어가 생활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청해는 쉽게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문법과 문자어휘는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법과 문자어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법과 문자어휘만 외우신다면 N3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독해는 완벽하게 잘하셨는데 문제를 자꾸 틀린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요, 문맥 흐름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문맥에 나온 제시어와 문제 관련 키워드를 찾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서투르신 거고요. 저는 수업을 통해서요, 문맥 제시어와 문제 관련 키워드를 찾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